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 서울TV 적반하장 3 금요일 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마 이 방송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네. 절대 변호사님을 보려고 들어온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닙니다. 아이고 저런. 정준길 변호사님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스팔트 위를, 그리고 태극기 광장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외치고 있는 의리남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곰돌이라고 했다가 욕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봬도 자, 저희가 인정하는 의리남, 바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이시면서 지금은 대선 후보시죠? 네. 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일요 서울TV 적반하장 3는요 지금 2번째 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대선 후보를 만난다 해서 저희가 왜 조원진 대표님을 바로 처음으로 모셨냐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뭐 끝까지 이 체제 반동분자들하고 잘 싸우고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네, 저기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죠? 뭘 것 같으세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셨다. 맞네요, 맞네요. 아니, 제가 사실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선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맞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후보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후보 답아야지.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고 네. 지지율 80% 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네.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문재인시 정권으로 얘기한다. 좋네요. 왜? 문재인시. 어떤 분이 아니 문재인식 하니까 왜 존칭을 쓰냐 이래서 네. 당신은 개인이다. 문재인시다. 문재인 정권이라면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랑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자를 하나 붙여서 당신은 개인 정권이지 뭐 손발 다 묶어 놓고 뭐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근데 대표님 제가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요. 문재인 씨 다음에 뭐 X가 하나 더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 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라고 해서 네. 제가 토론 나갔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언론 방송이 조원진 금기 우리 공화당 금기가 내려졌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네. 이제 생중계하는 자리에서 네. 내가 뭐 대통령이라고 왜 안 하냐 네. 패널 앵커가 물었어요. 네. 그때 아마 대통령 선거 때인가? 네. 그래서 물어서 내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다와야지. 네. 대통령이라 할 거 아니냐. 네. 아니 문재인 씨도 자기 호칭을 마음대로 불러달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나는 문재인 씨라고 부른다. 네. 그랬더니 그날부터 텔레비 안 부르더라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원진 대표님이 앉으신 자리가 얼굴이 작게 나오는 자리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댓글에 유여혜가 얼굴이 이렇게 크다니 하는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나와 있고요. 대표님이요 방송을 아세요. 뒤로 가셨어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도 앞에 계시고 이 자리가 이렇게 생겨서 주책 측의 농간에 의해서 제가 크게 나오고 대표님을 작게 나오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어떤 분이 대표님 실제 얼굴 보니까 어떠냐 이런 분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후보자 중에서는 제일 잘생겼다. 인정. 네. 자, 댓글,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댓글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우유빛깔 조원진.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나갔어요. 아니, 우유빛깔 조원진. 인정할 수 없어요. 네. 왜냐? 아스팔트에서 오랫동안 계셨죠? 자, 한 몇 년간 아스팔트에서 5년, 계셨습니까? 5년. 네. 거의 그것도 5년이죠. 이제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집회를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 폐렴 때문에 그렇죠. 집회 못할 땐 지방순회 다니고 요즘 이제 60차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그쵸. 시장 상인도 어려워서 네.
우리가 전통시장을 60군데 다녔어요. 네. 네. 이제 포항의 죽도시장부터 해서 네. 뭐 부산의 자갈치 시장, 뭐 서울에는 광장시장 이래서 60군데 가서 정말 장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더라고. 아. 처음에는 야 코로나인데 뭐 와서 그러냐 했더니 한 20번 하니까 야 그 우리 공화당하고 좋은 지놈을 네. 환영해줘라. 상인회가 다 연결돼 있잖아. 네. 아. 그 사람도 그러면 싹쓸이 한다. 네. 그래서 시장 갈 때마다 좀 환영받아요. 네. 잘 왔다고. 네, 우유빛깔이라고 하니까 원래 원조 우유빛깔이셨는데 초코우유로 변신하셨대요. 결국 우유예요. 결국 우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조원진 대표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조원진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뭐든지 상관없고요. 사람 조원진, 그리고 진짜 인간적 인간으로 조원진, 무슨 질문이든지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러니까 덮어요? 뭐. 덮어요? 네, 덮겠습니다. 정말 조원진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 뭐든지 물으시고요. 자, 정준계 변호사님. 네, 네. 질문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 대표님께 궁금한 것들 댓글로 올리시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아주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다시 대선에 출사표를 내셨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신데 이번에 다시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이제 5년 차 들어가는 문재인 네. 정권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정의를 하라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네. 반동 정권이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무인의 난 이래서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로 봐서는 문재인 시대가 반동 암흑의 시대다. 그러면 이게 뭐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네. 악법, 악행, 악습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뭐 원전철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탄압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와 있는 후보가요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네. 윤석열도 한마디 했더만 문재명 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의 임무는 뭐겠습니까? 문재명. 예. 문재명이라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렇죠. 않고 네. 내가 윤석열을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단지 하나 검찰총장으로서 수많은 권력 게이트를 수사하지 않고 도망 나와서 자기 대권에 올인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들이댔던 잣대가 묵시적 청탁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검찰총장의 소임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옛날 일제시대 때요. 일제 앞제비들이 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빨간 한 장 차고 김일성이 내려올 때 빨간 한 장 차던 사람들 지나가지고 조사하면 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문재인이 못 박아놨는 이런 악법, 악행, 악습을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는가. 네. 또 하나는 문재인 같은 좌파 독재 정권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뭘 하느냐 그러면 저는 저 사람들이 나아갈 길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공화당 정권 교체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저렇게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관이나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못하는 저런 사람 되면요 6개월 안에 내각제, 네. 이혼 집정부제, 여야 야합해서 그렇게 갑니다. 네. 저는 그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럼 누가 싸우냐?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 건 선거는 모릅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끝까지 갈지 윤석열이 끝까지 갈지 두 놈 다 뭐 솔직히 뭐 두 놈 다 감옥 갈지 그건 몰라요. 네. 그런데 예. 뭐 대통령 선거라는 게 최소한도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당도 제일 나쁜 놈 뽑아놓고 야당도 제일 나쁜 놈 뽑아놓고 제일 나쁜 놈 둘이 붙여가지고 싸움하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네. 그러면 최소한으로 대통령 후보면은 당당하게 자 이건 뭐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우파의 대통령 후보면 네. 문재인이 저렇게 난리구설 해놓고 체제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 다 거꾸로 돌리고 역사를 좌파 역사로 돌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우파의 지도자다. 네. 우파의 대통령 후보다. 저는 그런 꼬라지를 못 보겠어요. 네. 우리 당원들이 당신 나가라. 네. 출마해서 당당하게 이 나쁜 놈 싸움 경쟁에서 그래도 깨끗한 사람, 그래도 국가 정체성이 있는 사람, 그래도 미래 세대들이 아,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좀 따라갈 만하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마를 했는데 아무튼 출마하자마자 16억을 주더라고. 16억. 아. 내가 후원금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6억 줬는데 아무튼 우리가 25억 6천이 이제 선거 후원인데 다 거칠 겁니다. 우리 후원금 내는 분들요 대단합니다. 전남에 네. 하순에 있는 부부는 네. 파지 있잖아요. 파지. 호남 전라남도야. 두 분이 파지를 주어가 10만 원을 보냈어. 네. 어떤 분은 밭을 빌려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후원금 내려고 고구마를 네. 만들어서 고구마. 고구마 팔아서. 고구마 농사에가 고구마를 1,500박스인가를 팔아서 네. 그것을 뭐 또 천몇백만 원을 그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내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탈 줄 안다고 짱깨 집이죠 중국집 네. 중국집에 뭐죠 짜장면 배달 네. 짜장면 배달 아르바이트해서 내고요. 아. 그게 우리 후원금 내는 분들 자체가 감동이에요. 아름다운 얘기네요. 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화당 네.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유빛깔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우유빛깔 조원진. 그러면 이제부터 우유빛깔 조원진, 우유빛깔 조원진 이렇게 불러드리면 됩니까? 이제 아까 우유빛깔에 네. 금괴탄 초콜릿 그러면 초콜릿 또 조원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우유 빛깔 하면 우리가 보통 하얀 걸 말하는데 초콜릿도. 초콜릿 우유도 있으니까 그렇네요. 초콜릿 색깔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요. 네. 질문 좀 받을 건데요. 자, 우리 공화당 분들 중에서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슈퍼챗 쏘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오두환 기자님 방송 후 삼삼하게 차 한 잔 드시소. 예스. 근데 슈퍼챗 쏘는 걸 처음 봤는데요. 되게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광고를 할 줄 몰랐는데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분들이신지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샤룸이라는 분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데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셨습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입니다. 자, 두 번째. 조원진 대표님 옛날에 대선 후보 때 곰 세 마리 노래가 되게 많이 틀었던데요. 그 노래 부를 줄 아십니까? 부를 줄 아시면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율동은 없습니까?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 정도 할게요. 애기 곰은 뭐죠? 아빠 곰부터 나와. 아빠 곰인가요? 아빠 곰부터인가요? 예, 저는 왜 애기 곰부터 했죠? 그럼 아빠 곰은 뭐죠?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네, 대표님이 잘하시네. 거기까지는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해드리는 조원진 대표님입니다. 맞죠? 네. 대통령이 되셔도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지금 답을 나라가 했습니다. 잘못 가는 게 네.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알면은 네. 그렇게 가볍게 또 배신하고 또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는 저는 국회의원 3번 해봤는데요. 국회의원 하면 뭐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욕 먹는데. 네. 그럼 저는 뭐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욕을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좌파들은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준석 같은 그 덜 떨어진 아들 있잖아. 네. 걔들도 저를 좀 이상하게 얘기해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은 알라같이 보이거든. 네. 이게 뭐 저게 제가 뭐 자기가 대표됐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좋아하실 거다. 이거는 마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네요. 그래도 이준석이 그 복주머니 지혜 주머니 2개를 윤석열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받은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자, 잠깐만요.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원진만이 답이다. 카라님, 5,000원? 5만 원? 우와, 진짜 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뭔가요? 이선혜님, 제가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요. 잠깐만, 10만 원이에요? 오준엽님, 10만 원. 신기하네요. 이거 뭐예요? 밀크라떼? 밀로유떼님 5,000원입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요. 5,000원, 5만 원 헷갈립니다. 인기 좋으신데요? 네, 여러분. 저기 보니까 박통팔이 아직도 하고 있네 간데 아니 네, 스스로 답답하십니다.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네, 그래서 집회를 하면 어떻게 5년간 할 수 있냐. 그럼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건가. 네, 그분은 제한 없이 뇌물 한 번 안 받고 네. 지금 4년 8개월째 감옥에 계세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네, 무서운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뜻은 국민들께서 이 거짓의 내용들을 이제 아셔야 된다. 그럼요. 무엇이 불인가. 그래서 이번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공화당이 뭐 저는 지금 당 대표를 지금 한 4년 6개월째 하는데 네. 당에 돈을 안 쓰잖아요. 저 월급 한 푼도 안 받아요. 지금 그 질문 방금 들어왔어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은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을 맡고 난 뒤에 재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당연히 줄었죠. 당연히 주는데 왜냐하면은 네. 얼마 정도 줄었는지 지금 좀 뭐 공개하실 수 당에 있습니까? 아무튼 제 지역구 그 근방에 대구시청 들어온다 해가지고 네. 집값이 팔지도 못하는 집값만 좀 올랐지. 아. 지금 뭐 대부분 다 담보 잡혀가 있고 네. 또 당에 뭐 제가 책 팔았는 것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15% 얻어가지고 환급 받았잖아요. 아, 네네. 그거 다 당에다가 다 줬죠. 네. 아무튼 당에 제가 아마 몇억 넣었는데 음. 그 뭐 제 돈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해서 넣었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그 어렵게 당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4년 우리가 당을 창당할 게 네. 4년 8월 30일이니까요. 4년이 지나고 벌써 석 달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박통팔이라서 박근혜 대통령 팔이래가 뭐 저한테 이득되는 게 있어야죠. 그런 지금 돈 한 푼 안 그 가져가고. 질문 방금 제가 드리려고 요즘 했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정 변호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검찰 기소가 5건 돼가지고 맨날 법원에 뭐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법원 가야 되지. 그것도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은 먼저 하고 단장님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억울하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 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두 번째 팔아서 뭘 얻으셨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네. 공화당 동지가 지금 45만인데 어느 한 분도 박근혜 대통령을 파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옳았다. 또 그분이 좌파들에 의해서 너무 탄압받고 네. 또 감옥에서 4년 8개월 동안 저렇게 계시는 그 자체가 투쟁이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은 그 투쟁에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대통령 발의해가지고 그쵸? 우리 공화당 동지들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한 번 받아가요. 저한테 뭐 맨날 돌아오는 것은 검찰 소환장이나 경찰 소환장이나 법원에 출두하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거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 질문 좀 심도 있게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출사표 던진 이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자,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하겠다. 딱 3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사법 법치 사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그럼 특검 같은 거 하실 계획 그래서 있으시나요? 재심 과정을 거칠 거고요. 재심. 또 이
헌재에서 8대 0이 났는 결과 또 국회에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도 네. 국회의장이 발언 신청을 묵살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데 토론함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했는 그 절차상의 문제, 결과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독재 정권에서 대목박아 내는 법치 사망, 그다음에 악법, 악습, 악행, 또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 이거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네. 정권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정책, 사회주의 정책 혹은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튼 이 청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700만의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는 그런 나라. 네. 또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성장 기조의 경제 정책.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의심스럽게 저 사람이 정권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대동소이해요. 뭐 이재명은 100만 원 준다고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주나 네. 뭐 윤석열이 같이 50조 주나 50조가 100만 원 전 국민한테 주면 그게 50조예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네요. 우리가 볼 때는 네. 장난들 그만 쳐라. 네. 그렇지 않고 지난 총선이 무너진 거는요. 뭐 쟤들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해가 실질적으로 쟤들은 줬잖아요. 네. 줬는데 그거 뒤따라가지고 황교안하고 김종인 영감이 우리는 200만 원 준다. 그것은 무너져 본 거예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보수 정권 그다음에 우파는요 포퓰리즘하고 싸우는 거지 덩달아서 포퓰리즘 50조 내가 주겠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 네.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보수도 아니고 그렇게 좌파락하니까 저거는 빨간색은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사람들 정체가 뭐냐? 그렇게 저는 윤석열 후보들의 정체는 그냥 어중이다. 어중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보수 우파들이 답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의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어제 내가 네. 어제가 11월 11일이잖아. 그죠? 네, 11월 그게 빼빼로데이로 대부분 그게 이제 우리 당원들은 좋은 데이가 11월 11일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초지일관, 그다음에 배신의 정치에서 유일하게 의리를 지키는 네. 유일한 정치인.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자 4개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는 네. 유엔 참정용사의 날입니다. 유엔? 어제 11시에 참정 공념하는 용사의 시간이었잖아요. 날. 사이렌 유엔 울리면. 참정용사의 네. 날인데 저희들이 당원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가 유엔 참전 용사의 날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11시에 묵념했어요. 네, 유채고는 묵념을 했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유엔 참전용사의 날에 이제 아니 어제 참 부산에 가셨다고 얘기를 가서 들었는데 그 행사를 저희들 했어요. 윤석열 후보도 갔으니까 만나셨겠네요. 윤석열이는 5.18이나 가잖아요. 그런데 뭐 그날 부산에 가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어제 부산에 나는 갔던 것 어젠지 같은데. 그전께인지 예, 예. 아마 저 봉화마을 갔잖아요. 봉화마을. 봉화마을 가면 봉화마을에서 그 김해에서 네. 그 평화공원 유엔 용사의 날 평화공원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네. 야 놀란 게요. 지금 대선 후보들 또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당 대표들 화 하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 설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산시당에 이제 그 조화하고 네. 제 이름 조화가 2개가 이제 갔는데 네. 나오다가 보니 무명용사의 묘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정말 비석을 닦을 때가 이 무명용사의 묘지에 와서 비석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한민국 역사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공산주의 이 김일성하고의 싸움에서 그거는 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다 관여했던 그 싸움에서 성전했던 거고 또 15만 명 가까운 분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전쟁인데 네. 야 보수를 지향하는 또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안 온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파 정치인들이 정체성이 있는 거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바치고 해줬는 그것을 기리는 날이 어젠데 네. 안타깝게도 대선 후보는 저 혼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야, 이 나라가 망해도 이래 망하면 되느냐.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깨쳐야 돼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무명용사의 묘지가 닦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럼 뭐 때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지는 안 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좌파들보다 더 나쁘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왜 우파 파리를 하잖아요. 보수 우파 파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야 될 역사를 안 지킨다. 이것은 더 나쁜 놈들이지. 자꾸 놈자가 요즘 자꾸 읽어서 네. 제가 옛날에 그 판문점 선언할 때 예, 예. 그 문 뭐 이렇게 새끼 안 켰다가 추미애가 내 고발했잖아요. 아, 예. 네, 지금 우리 조은진 후보님 인기가요 엄청나네요. 슈퍼챗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막 달러가 들어와요. 난세의 영웅 조원진 후보님 50달러. 이게 이런 느낌이군요. 으라차차 조원진 으라차차 우리 공화당 49.99달러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자, 그다음 또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슈퍼챗을 안 받는 유튜브를 하다가 슈퍼챗 받는 걸 보니까요 눈이 계속 거기만 꽂힙니다. 이런 걸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 같은데요. 공화당에 이제 그 해외 네.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애국 이제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워싱턴, 네. 그다음에 LA. 그럼 저분들이 이제 테네시. 그쪽 다 관련일 수 예, 있겠군요. 네. 테네시 그다음에 뭐 미국만 해도 한 5군데, 네. 그다음에 일본 한 2군데, 그다음에 뉴질랜드, 독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이 애국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좀 난리죠. 네. 미국에서는 제가 아마 윤석열이보다 인기 나을걸요. 네, 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대통령이라고 방금 해피님, 조원진 대통령.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의리남, 우육빛 단장님, 네. 우육빛깔 정준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서 방송에서 나와서 저는요 처음에 우유빛깔은 저랑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코우유? 초코우유도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요 초코우유로 위로받고 계신데요. 네. 저는 우유빛깔 조원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정준길 변호사가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자기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져.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공화당 분들요. 제가 지금 여기 많이 들어오셔서 조원진 후보님께 응원 주고 계신데요. 저도 같이 응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분들은 제가 항상 감사하고 또 사랑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같이 함께 고생했던 제게도 동지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뵙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요. 거기에 계신 대표님과 그리고 그 대표님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일요서울TV 적반하장 시즌3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 주세요. 네, 이제 이번 대선인데 뭐 우리 대표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출마를 목적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나왔다고 일단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이번 이제 대선 전망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권이 승리한다, 야권이 승리한다. 지금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힘들 거예요. 정권 교체가. 지금으로서 여권이 승리할 것 같다. 지금의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행보로 봐서는 좌파들이 절대로 정권 안 넘깁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예측을 하면은 네. 아무튼 북풍, 네. 김정은이 갑자기 제주도 올 수도 있다. 그걸 대강 2월 시점으로 보고 또 하나는 뭐 실질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들이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돈 못 나눠주는 사람이 200만 원 준다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선거 전에 100만 원씩 꽂혔다고 직접 확인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진짜 선거 전에 이 사람들은 돈을 풉니다. 네. 그거는 뭐 국민재난지원금 뭐 혹은 위로금의 명분으로 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봐서는 매표행위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 하면은 뭐 5% 10%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저 사람들은 돈도 지고 있고 권력도 진다다가 뭐 권력을 가지고 흠집을 엄청 낼 거예요. 또 하나는 조직을 다 지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아마 조만간에 곧 그럴 거예요. 다음에 득표율 이하 받는 사람들 지방선거 공천 안 준다. 이쪽은요. 소위 조직이라 하면은 이 소위 국민의힘의 조직은 이번 경선 때도 봤지만 굉장히 느슨합니다. 네. 네. 느슨해요. 근데 저쪽 조직은요. 굉장히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의회가 80% 장악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점이 곧 옵니다. 네.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들은 오로지 반문, 네. 반문연대, 혹은 국민들이 좀 그야말로 국민들이 화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될 거다. 이런데 이제 저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가 아니면은 벌써 무너졌다. 나는 국민의힘이. 네. 그런데 운 좋게도 그래도 가장 문제가 많은 이재명이가 저는 이재명 생각하면은 야, 저 사람이 내가 국정감사 타켓으로 했잖아요. 네. 내가 그때 뭐 한 줄 알아요? 아니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그렇게 조폭 영화하고 똑같냐고 내가 그래 질문했다니까 3년 전에. 그 영화 제목이 아수라. 아수라인데 내가 네네. 조폭 영화하고 똑같냐고 그랬더니 네. 그 영화 봤냐고 봤다 그러더라고. 네. 그럼 뭐 자기는 뭐 그거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감독이 그 이후로 영화를 못 찍었다는 거 아니야. 네. 아. 그 감독이 그렇죠. 그 유명한 감독이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정권 교체를 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도 통합의 문을 열어놨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만치 않다. 여건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정권 교체하기 힘들다. 지금 문제, 이래 가면은. 그다음 재정 지원 문제, 포퓰리즘, 그다음 권력을 갖고 흠집을 검찰 등을 동원해서 저건 흠집을 재정 내고 지원이 아니고 돈을 푸는 거죠. 푸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을 갖고 지방선거를 장악한 지방을 장악한 조직을 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야권이 대통합이 되면 대선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야권 대통합이 가능할까? 야권 대통합이 되면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윤석열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지금 이준석하고는 얘기가 할 생각이 없다. 네. 사실은 너무 우리말로 하면 촐랑된다. 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가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얘기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뭐 이준석 선배들 내 많이 알잖아요. 뭐 국회의원 매선나도 뭐라고 이준석 말 안 듣는데 암만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 결정되면은 그 사람이 문제를 좀 풀어봐라. 우리는 통합의 문을 열어놨는데 공은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공을 던질 테니까 당신들이 이 문제를 좀 풀어라. 자 푸는데. 그러니까 통합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통합의 문을 열어놨다고 얘기했죠. 네. 첫째는 첫째.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5년 구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추후에 어정쩡하게 뭐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사면을 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정쩡하게 그래 하지 말고 네. 뭐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밝혀라. 네. 당신들 중도 얘기하다가 다 죽는다. 네. 두 번째는 문재명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네. 확실하게 정권 잡으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 못 박아놓은 악법들, 네. 그다음에 정책들을 다 뒤집어야 된다. 네. 그거 확실하게 해라. 그다음에 여야 연정 야합해서 개헌해가지고 내각제나 이혼 집정부제 안 하겠다. 개헌 이거 밝혀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잖아요.
지금 벌써 돈을 쓰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후원금이 돌아와서 우리 보고 아무 명분도 없이 조원진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 판을 제대로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당신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다가 아니가. 네.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여론은 전혀 당신들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와서 아니 우리 보고 총선 때 우리 보고 극우라고 발로 차고 지금도 이준석은 우리 보고 극우라 그래. 뭐 맨날 경찰들에 두드려 맞는 극우가 어디 있어요? 경찰에게 맞는 극우. 그러니까 또 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몇 사람이 돌아가시고 우리 당을 처음에 만들 때 왜 네.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네. 그 2016년 겨울부터 3월 10일까지 보면서 그 지도자 혹은 정당이 올바로 딱 서지 못했다. 네. 안 그랬으면 탄핵까지 안 갈 수 있었다. 네. 두 번째는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2년 후에 국감에서 밝힌다. 왜? 네. 소방은 잘못이 없으니까. 네. 소방청에서 4사람이 그날 돌아가셨다. 네. 근데 우리는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걸 봤다. 네. 이래 우리는 5사람, 저 사람들 4사람. 그러고 10여 명이 병원에 후송됐어요. 네. 그분들의 생사는 몰라요. 네. 그런데 단일 집회에서 하루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에 한 줄도 안 나왔다. 네. 이거는 나라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언론도 죽고 방송도 죽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큰일 났다. 네.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거짓의 불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 촛불에 겁을 먹고 언론 방송이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을 장악한 민노총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찬성했던 그러한 조중동이 안 싫었다고. 그때 제가 이거는 네. 당을 만들어야 된다. 네, 잠시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조원진 후보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조원진 후보님 사랑합니다. 오 프라다. 이게 10만 원 맞죠? 자, 이게 조원진 넘버 원 $50. 기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응원이 기분 좋으시죠? 아무튼 뭐 저희들 당원들이 네. 이제 그 두 분 이렇게 하는데 네. 기존 언론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태극기 집회를 재개했어요. 네. 뭐 거의 평정이죠, 평정. 자기들이 봐도 와 몇천 명이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이번에는 민노총하고 이제 붙는데 경찰이 발칵 뒤집어졌어 지금. 네. 야, 이 민노총이 계속 우리를 건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왜 집회 놔두고 우리는 건드리냐. 실질적 반대인데. 네. 그래서 또 이 댓글들 가겠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성순애 님이요. 조원진 님, 으라차차차차. 밀면 번개팅 언제 하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페이스북 친구님이신데요. 제가 음식을 되게 맛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 조원진 후보님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신가 봐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일요 서울TV 매주 금요일 날 2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적반하장 시즌3입니다.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역시 우유빛깔 조원진 파워인데요. 제가 이제 두 분을 네. 이렇게 뵈면은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정치인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 뭐 삼성 국회의원 출신 저 혼자예요. 네. 그건 맞죠. 인정. 그다음에 유튜브들도 뭐 다 도망갔어. 네. 왜냐면 막 자기 그래도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 주시는 분이 네. 아마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형제평정지 네. 말씀도 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오는데 막 우리 열성당원들 왜 그거 나가냐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다 포용하고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해주는 그것마저도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포용력을 좀 내일 집회하면은 우리 당을 떠났던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이제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네. 저한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한편으로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 이 불이
거짓 세력들하고 싸우려면은 네. 손을 잡고 뭉쳐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제가 뭐 적반하장이 빨리 50만 좀 넘어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말 좀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공화당 부산시당에서 5명이 함께 시청 중입니다. 북치는 소녀 민트. 5명. 좀 더 데려오세요. 네, 10명 좀 모아주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항상 제게는 동지 같은 분들이시죠.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형 집행 정지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 일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만엔 들어왔고요. 만엔이 얼마인지 아까 잠시 계산했는데요. 만엔이면 10만 원 정도 맞죠? 저 만엔이 만 원인 줄 알고 순간 실수할 죄송해요. 제가 좀 약간 돈에 어두워요. 네, 또 아까 성학 TV인가 어떤 분이 아까 엄재학 TV가 아까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2만 원 감사드리고요. 또 신경미님, 대가식당님들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가식당님 부부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 인기가 정말 짱입니다. 저 대가식당 우리 여기 회장님 네. 그 문경이에요, 문경. 예. 아.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재밌는 걸 하나 들었어요. 네. 그 우유빛깔 뜻이 그게 아니네요. 뭡니까?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사랑스럽고 무조건 좋고 그냥 좋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우유빛깔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너무 좋다. 네. 그 뜻이래요.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나 몰랐지요. 자, 죄송합니다. 당원만 보는 거 아닌데 왜 당원한테만 인사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당원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는 제가 인사할 기회가 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댓글 중에서 왜 우리 조원진 대표가 유여해랑 방송하냐 그러는데 조원진 대표님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또 하나. 우리 공화당 사랑합니다. 우리 공화당 대통령 만세. 깨끗한 정치인이라서 우유빛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멋진 말이 있어요, 단장님. 네, 뭐죠? 조원진 뽑으면 조원진이 된대요. 아,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심오한 뜻이 심오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하자. 이것은 저희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 공은 당신들이 우리는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움을 5년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무죄 석방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 선거는 이제 이 썩어 빠진 부패 정치인도 같이 청산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득권 정당. 인물 따라다니는 기득권 정당들의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인물 따라다니는 그런 기득권 정당, 소위 무능하고 투쟁력도 없고 부패한 기득권 정당도 같이 청산하자. 네. 또 하나는 부패 정권. 자기끼리 내로남불하는 그런 부패 정권도 한몫에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을 동시에 완샷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뭐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 가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나는 대통령 후보들이 양쪽 다 저렇게 또 넘자 나와야 되는데 나쁜 놈 시리즈가 대통령 후보로서 1, 2위를 달린다는 게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해봤지만은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들이 살아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너무 국민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살아있다. 네. 라는 그러한 대선이 되기를 바라고 정권교체 반드시 합시다. 그런데 정치교체, 정치혁명도 완샷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우리 가슴을 칠 일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댓글 하나 읽고 난 뒤에요. 네. 어떤 소송을 당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댓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기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공화당 집회 사실 제가 진짜 이건 인정해요. 멋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집회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쪽 사람들은요 집회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수들은 집회 문화가 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멋진 모습, 특히 위에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은요 집회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가 그 큰 집회 이제 코로나 전에 종합표점 전에 그래 할 때 우리 돈 들어가는 게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번에요? 한 번 집회에. 그때 네. 황교안이 2억 5천 들어간다고 그러죠. 우리 그때 2억 5천 들어갈 때 우리가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막모르겠어요. 야, 너보다 우리가 인원이 배가 나왔는데 우리가 450만 원 들어간다. 5톤차 한 대값, AWM 가스 넣는 값, 그다음 현수막값 그게 다다. 자발적인 집회를 하지 못하면은 언제 그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 내려고 그렇게 집회에서 돈을 그렇죠. 떼거지 써가 하냐. 우리는 벌써 그러면 우리 공화당 벌써 무너졌지.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100% 자발이에요. 이번에 후원금도 100%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우리 그 정당 73년사에 실질적인 민초정당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무서운 정당이 생긴 거야. 언론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기피해도 이 정당이 계속 커지잖아요. 네. 인원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45만 우리가 이제 총선까지 100만 그다음에 20만 책임당원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어 총선까지. 공화당이 당원 수 45만 3위. 그다음 책임 당원 숫자 6만으로 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우와.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정의당보다 훨씬 많아요. 많고 훨씬 많네요. 국민의당보다도 훨씬 많고 그런데 3위의 정당을 대선 후보에 여론조사도 빼고 모든 걸 동정도 빼잖아요. 그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호인단이 우리 당의 변호인단이 6분, 또 법률학자가 1분, 또 실무과제가 8분이 이제 우리 당의 전반적인 변호 준비를 하고 또 법률 관계를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헌법 소원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선관위에서 정당의 규모로서 3위의 정당인데 그렇게 소외하는 것은 공정선거에도 맞지 않고요. 여론조사 그래 하는 자체가 여론조사를 빼고 하는 자체가 그것도 헌법 소원을 우리가 해서 아마 법률가시는 거 잘 아시죠? 네. 충분히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한번 해봄직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그 현재 기소된 사건이 5건이나 그러니까 아까 그 무슨 파리에서 뭘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생긴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긴 게 있네요. 검찰 기소가 생겼지. 예, 검찰 기소가 5건인데 뭐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이렇게 우유빛깔의 조원진 대표께서 재판정에 갈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렇게 5건이나 기소가 되신 건지. 아무튼 첫째 한 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서 100만 원 제가 벌금 받았어요. 그 대법원까지 가서. 선거 이제 공보에 100만 원 벌금 나옵니다. 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에서 제가 김정은 그다음에 인공기 화형식을 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집회 신고 안 하고 했다. 네. 뭐 이래가지고 집회신고법 위반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뭐 종북 세력들로 봐서는 괘씸죄죠. 네. 그 뭐 김정은 어떤 변호사분이 판사 한 15년 해버리 우리 당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 당에 이제 특별 법률 특별 이제 특보로 계신데 그분이 우리 당에 들어온 이유가 그거라 하더라고. 야, 그 김정은은 말이야. 저거 형도 싱가포르 와서 암살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정치인 아니야?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하형식 시킬 수 있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들어왔대. 네. 내 용기를 보고. 그래서 네. 아무튼 그게 100만 원 받았어요. 네, 네. 그게 대법원에서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이제 광화문, 네. 광화문 우리 촛불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꾸고. 텐트. 텐트 투쟁했잖아요. 그때 네. 오셨잖아요. 그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꿔놓고 우리 다시 서울역으로 갔어요. 네. 뭐 그걸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했고 아무튼 저는 태극기가 여러 군데서 같이 이래 하는 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공수처법
공수처. 공수처법하고 네. 국회에서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연동제 네. 그거 반대 투쟁하면서 제가 겨울에 네. 그때 38일인가 48일인가를 천막 투쟁을 했죠 국회 안에서 네. 한겨울에. 그 여기 얼었어요. 지금 붉은 게 이게 얼었던 자국인데 아무튼 그것도 뭐 또 걸었어요. 뭐 폭행도 안 했는데 폭행했다고 네. 하고 뭐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묵호항 거 있어 또 묵호항. 묵호항이요? 묵호항 북한 무슨 배입니까 일본에 아땡목 탑 아니 묵호항 배 있잖아요. 예. 북한 배 들어올 때 네네. 현송월이하고 다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 우리 반대할 때 그때 배 들어올 때 그거 반대 시위했어요. 그것도 걸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래 저래 해가지고 5건 기소됐는데 네. 아직 4건 남아 있고 네. 한 건이 여러분들 4건 남아 있으면은 이게 재판이요 그냥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100만 원 벌금 받고 다른 분들은 하더라고 야 그 100만 원 벌금 받으면은 그거는 훈장 아니냐 만경보호 해야 돼 만경보호 그저 딱 나오잖아. 근데 훈장 아니야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뭐 집시법 위반 100만 원 가면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당당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요 서울 TV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적반하장 매주 금요일 2시에 라이브로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이시자 대통령 후보자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제 끝나갈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저희는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여쭤볼 건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는 찐 우유빛깔 남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친 아스팔트 위의 태극기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조원진 후보자의 말을 짧게 들으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충정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칠 건지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왜 이걸 확신을 가지냐. 대통령께서 파면 말도 안 되는 헌재 재판하고 이제 사저로 삼성동 오셨잖아요. 그 다음날 제가 직접 뵀잖아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제가 하는데 그 다음에 윤상현하고 최경환 선배가 같이 왔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있냐. 당하시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그때 이제 뜻이 오르면은 누군가가 깃발을 들면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거다. 눈이 내릴 때 눈사람 만들면은 돌멩이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때 바로 두 사람들한테 윤상현이나 최경환 선배한테 탈당하자. 그리고 전 탈당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게 대통령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판결문의 내용들을 보고 또 한 번이라도 그 고영태 녹취록을 들어보고 또 한 번이라도 판결이 이제 형사재판 판결이 있고 헌법재판 판결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이 떠들었던 태블릿 PC도 거짓. 그들이 얘기했던 재단 그것도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K스포츠 미르 그것도 거짓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묵시적 청탁 그것도 거짓입니다. 결국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자비를 시켰던 소위 이 잡사라 그러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잡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밖에 가서 떠들고 다닌 것은 최순실의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순실이 그런 일들을 대통령 모르셨다고요. 지금 최순실이 독일 간 것조차도 몰랐던 분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말 3마리 그다음에 빌려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말 빌려준 값하고 관리비 79억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뒤집어쓰고 감옥을 가서 45년형을 때리고 결국 22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입니다. 불이.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은 대부분 아세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한편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깨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 불의의 거짓의 사항들을 그냥 듣고 가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지금. 저도 지금 나이가 내년에 64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역사의 심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라의 정의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들, 또 그들이 순서대로 지금 탄핵 등뒤에 칼 꽂은 자들이 순서대로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감옥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투쟁을 하고 그것도 5년간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두 분도 기회 되시면은 우리 집회에 오셔서 연설도 좀 하시고 또 전체 이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저희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또 올바른 나라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하는 데 대해서 힘들지만은 정말 힘듭니다. 고통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 뭐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음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의 45만 당원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대표님이 나오셔서 성공하셨어요. 그러네. 나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데 당원 가입하려고 한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원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방송을 1시간 보면서 좋아졌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이네. 대통령 깜이다. 이런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네. 홍콩 민주화 찬성 그다음에 그 홍콩 보안법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 유일한 정치인인데 그다음에 대만 독립을 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네. 중국으로 봐서는요. 제가 가장 이제 골치 아픈 정치인이 돼 버렸어요. 중국 네. 정부로 봐서는. 왜냐하면은 시진핑 오면 안 된다. 오는 전제 조건을 제가 달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친중이라고 비난하는 분이 대만 독립을 외치고 네. 있으시다. 지금요. 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쿼드 가입해라. 네. 쿼드는 뭐냐? 반중 블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안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쿼드 제2차 쿼드에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그 쿼드 가입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블록을 형성하는데 그 안보 블록이 반중 블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만 독립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홍콩 민주화 시위 찬성하고 네. 그다음에 그 홍콩 보안법 반대. 우리 공식적 성명을 내고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 네. 조건이 있어요. 네. 첫째는 6.25에 개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사과하라. 두 번째 탈북민 송환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재발 방지. 세 번째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문화적 보복에 대한 사죄와 배상해라.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트럼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 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시진핑이 오면은 우리는 정면에 서서 시진핑 방한 반대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뭐 제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갈 걸요 아마. 네. 지금 왜냐하면요 중국은요 벌써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친중으로 소문이 나셨는데 중국에도 못 들어가요. 네. 지금 거짓말일 거예요. 벌써 한 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네. 대표님, 언론에서 안 받아주고 이래서 되게 답답하신데요. 정말로, 저희가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대표님을 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 대표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싶을 때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정 변호사님 짧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조원진 대표님 뭐 과거부터 잘 알던 분이시지만 오늘 이렇게 새롭게 뵈면서 제가 후배지만 정말 괄목상대라는 그 말이 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훌륭하셨지만
4년 반, 5년의 시간 동안 더더욱 단련이 되셔서 진짜 우리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제 함께 이끌어 나갈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 가실 만한 충분한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기 앞서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범야권 후보자의 지지도를 합해보면 한 45%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한 60% 정도 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60%인데 구체적으로 후보를 거명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합산이 45%밖에 안 됩니다. 자, 최소 15%의 지지자들은 사람은 어디를 갔겠습니까?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겠죠. 지지할 사람이 없어서 지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여론조사에 이름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조원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쓰신 댓글 중에서 오늘 조원진 후보를 이야기하는 가장 마음에 와닿은 댓글은요. 제게는 바로 이겁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5년간 눈물을 흘릴까?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5년간 자신을 버렸을까?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애절하게 불렀을까? 아무런 대가 없이 불러주신 그분, 조원진.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와닿았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2년간 외치다 보니까요. 눈물 나는 날이 웃는 날보다 더 많습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동지 같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울지 않는다고 해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는 것은 가슴으로 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내세요. 저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원진 후보께서 지금 가슴으로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 울지 말아요. 힘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합시다. 끝까지 외쳐주세요.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 든든했었고요. 조원진 후보님을 모셔서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집회 한번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거 해요. 곰 세 마리가 노래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